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듭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천천히 따라오는 인기척. 낮에 뉴스에서 보았던 살인사건 기사가 떠오르며 등 뒤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내일 아침, 무사히 집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구석구석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로그인 시즌2. 오늘의 주제는 나와 당신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차 해소 희망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당신의 밤길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저와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상윤 변호사님은 네, 비행기 타고 오셨죠? 어머님이 이름을 그렇게 적어가지고 네. 이름이 힘듭니다. 아닙니다. 10년 동안의 현장에서 이렇게 뛴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저랑도 과거에 방송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그래요? 오늘 손발 잘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에게 주제와 관련된 패스워드의 단서를 제공해 주실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당신의 밤길은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각종 범죄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그만큼 불안감도 큰 세상인데, 그래도 전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총기 휴대가 우리는 이제 금지돼 있고 미국은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총기를 활용한 범죄가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엽총이라든지 사냥총으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 외에는. 그리고 이제 각종 CCTV가 우리나라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범죄가 유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죠. 맞아요. 자, 어디에 살든 사실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닐까 싶은데, 자,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자, 오늘도 우리 숙제를 함께 풀어줄 전국의 LG 헬로비전 기자단님들, 자, 어떤 키워드를 준비해 왔을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도 역시 다양한 키워드를 적어주셨고 쭉쭉 등장했습니다. 서리도 옛날에 그 시골에서 서리 많이 했는데 서리도 범죄라고. 서리 진짜 옥수수 서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죠? 수박, 무슨 참외 서리. 자, 일단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맨 위쪽에 보세요. 오늘 제가 옛날에 들어봤던 만화책 제목이 살짝 보이는데요. 마계 도시. 이게 어떤 키워드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자, 마계 도시를 갖고 온 우리 기자님,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40년째 서식 중인 이재필입니다. 서식 중인 우리 이재필 기자님. 아니, 마계 도시 하면 옛날에 유행했던 일본 만화 이름 아닙니까? 왜 이런 키워드를 정하셨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그 마계 도시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마계, 마고, 계양, 마계, 어디죠? 네, 여기서 말하는 마계 도시는 앞서 제가 소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인천입니다. 그 마계 인천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 악마들이 사는 마계와 같다라는 의미로 마계 인천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천이 범죄가 진짜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경찰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단순 사건 발생 건수로만 보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2018년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경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43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주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북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인천은 몇 번째였냐? 인천과 경기가 1.48건으로 공동 10위였습니다. 10위.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지역별 살인사건 현황에서도 인천은 16개의 시도 중에 7번째였고요. 이 외에도 강도와 절도 등 여타 강력 범죄에서도 인천은 중위권 또는 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는 안 그런 건데 이미지가 엄청나게 지금 안 좋게 박혀 있다는 건데 아니 인천시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미디어들이 좀 조작해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못 봤지만 웹툰 아주 유명한 웹툰 프리드로우라는 데서는 어서와 마계 인천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런 멘트가 있다 그러고 이제 영화 같은 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 뭐랄까 폭력, 살인, 그다음에 밀수 이런 범죄들이 무대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둣가 아닙니까? 아까 부둣가, 인신매매. 인천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게 많이 등장하고 거기서 촬영을 하니까. 영화 신세계가 또 인천을 무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족, 제중국 동포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서 또 범죄를 다룬 영화, 범죄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사는 데서 폭력 행위가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잘못 갖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가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언론입니다. 지상파 등 주요 언론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주요 이슈는 항상 뒷전이죠. 대신 어쩌다 이제 살인 사건이나 성폭행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도시라는 이미지가 고착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그 중앙 중심이 아닌 인천 중심의 지역 언론이 발전해야 한다고 이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아까 인천에 40년째 서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천 지역 치안에 대해서 이재필 기자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40년째 이제 서식을 하고 있어요. 네. 서식하고 있는데 안전합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 어디든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제 카페에서 노트북이랑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도 안 가져가잖아요. 이 부분은 외국에서도 많이 놀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인천에서는 가져가냐? 안 가져갑니다. 다른 지역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진짜. 자, 유 기자님 오늘은 마계 인천 말고 우리 또 별명 잘 지어주잖아요. 또 다른 별명 하나를 지어주신다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저는 마계 인천 대신에 마계 인천으로 하겠습니다. 아,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마계에서 또 마계인데? 악마의 세계 인천이 아니고 마법의 세계 인천. 매직 월드 인천. 아, 어때요? 우리 이재필 기자님도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저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그게 약간 자동 리액션이어서 그냥 씩 웃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아주 장명을 잘해주시는데 마법의 세계, 마법의 인천, 마계 좋습니다. 자, 마계 인천에 대한 선입견에 관해 얘기해준 키워드. 자,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한번 들어주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인천. 안전지대 확대. 그래도 언론과 경찰의 자성도. 언론과 경찰의 자성이 필요하다.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합시다. 자, 이렇게 실제 범죄율과는 다르게 지역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유흥 변호사님, 실제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예전에 서울의 서남북권, 서남북권에 이제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했죠. 거기 가보면 원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반지하방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범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많이 취약하죠. 그렇죠. 자, 그나저나 이렇게 다양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 정말 안타깝네요, 국장님. 그러니까 인구 밀도하고 범죄율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 실험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쥐를 가지고 이제 5마리 놓고 같은 공간에 20마리 놓고 했더니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서로 싸우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대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112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거의 유흥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술 마시다가 술 마시면 사람들이 또 사고가 많이 또 발생해요. 예전에는 그 뭐 주취 사고, 취한 상태에서 깽판 치는 사고, 이거 범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제한돼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찌됐든 인구 밀도하고 범죄율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있다. 정말 술 먹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범죄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끔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박상용 변호사님께서 감시자들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딱 눈에 들어오나요? 바로. 자, 감시자들 쓴 애, 너 이름이 뭐니? 자, 네, 안녕하세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남에 살고 있는 김수정 기자입니다. 네, 우리 김수정 기자님 크리스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감시자들이라고 하면 설경구 정우성 주연의 영화 제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감시자라고 하면 이 경찰에 있는 특수조직 감시반을 말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CCTV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김해에서는 CCTV 관제센터가 365 안전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와, 365 안전센터. 그건 어떤 곳이에요? 네, 과거에는 CCTV가 좀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좀 관리를 했었다면 이제는 365 안전센터라는 곳에서 이 김해 지역의 모든 CCTV를 365일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센터에는 현재 36명의 관제 요원들이 조를 이뤄서 이 3교대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함께 교대 근무를 합니다. 지금 김해 지역에는 4,000대가 넘는 공공 CCTV가 있는데 이 관제 요원 1인당 모니터 4대로 200대가 넘는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CTV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365 안전센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뭐 놀이터나 위험한 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어서 학부모들도 많이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만 좀 들어봐도 안심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김해에서 치매 실종 노인을 찾아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변호사님? 어때요? 범죄자들이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심지어 안경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CCTV를 그럼 설치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효과가 없으면은 한데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 CCTV가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증거로 남죠. 증거 확보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CCTV만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심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또 관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한 10개, 20개 더 눈에 피곤함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CCTV도 지능형, 그러니까 수상한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그 CCTV 화면에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하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경찰에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신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지능형 CCTV 이게 자꾸 발달을 해야죠. 그렇네요. 예. 아니, 그러면 김수영 기자님, 김해 지역의 안전지수에 점수를 매긴다면 요거 100점 만점으로 해서 당연히 좀 100점을 주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평균 7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해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CCTV 관제센터를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매 실종 노인을 찾아준다든지 음주운전 차량을 좀 미리 포착해서 잡기도 했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도 단속하는 등 이제 좀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머지 점수 30점은 채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향후 365 우리 365 안전센터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이제 30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채워갈까요? 크리스탈 기자님. 네, 요새 이제 CCTV 장비들이 좀 스마트 그 시스템화되면서 움직임을 인지했을 때만 좀 움직이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 요원들이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 좀 보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혼자서 100대를 관리했다면 지금은 1인당 200대까지 좀 볼 수 있도록 관제 효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시민들이 많이 설치해주길 원하니까 좀 많이 늘리면 좋겠지만 문제는 좀 돈입니다. 뭐 운영 잘하기 위해서는 관제 요원들도 좀 많이 뽑아야 될 거고 CCTV를 또 설치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 텐데 그만큼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좀 요새 CCTV를 꺼리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보고 지켜주는 365 안전센터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자들에 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자. 저건 뭐 어느 동네인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김해 최고 역시 뭐 동네 자랑하네요. 아하, CCTV 고마워요도 있고요.
지자체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때려잡고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 그렇긴 네. 한데 제가 사실은 10년 전쯤에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을 하나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좀 밤늦게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느 여고생이 아유 아저씨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갔어요. 근데 불쑥 나무 밑에서 어떤 술 취한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망갔죠. 도망가고 112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순찰차 와가지고 경찰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처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 잘하셨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도 특히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많이 되거든요. 혼자 밤길을 자꾸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할 경우에는 방법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다. 호신용 도구.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전자충격기. 전기 충격기. 지금 우리 저기 국장님은 아마 뭐 평소에 무술 뭐 익히셔가지고 혼자서 뭐 성범죄자. 20단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기 판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하면은 경찰에 네. 등록하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자 휘슬기. 위급하면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좀 휘슬기. 서로 호루라기 불면 힘이 들거든요. 누르면은 할 수 있는, 살려줘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키워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금반장. 자, 이번에 우리 또 윤경민 국장님께서 하나 한번 쭉 보시다가 한번 골라주시겠습니까? 뭐 예쁘면 다다? 저게 좀 눈에 딱 들어오긴 하네요. 네. 예쁘면 다다. 자,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 있네요. 길거리 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지훈 기자님인가요?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에서 로그인한 이지훈 기자입니다. 우리 훈훈한 외모를 또 자랑하는 이지훈 기자님. 아니, 잘생기면 네, 답니까? 키워드도 이게 뭐예요?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제시어가 사업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오. 유명철 씨 혹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봤는데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은 네. 안 치우고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어떤 거냐면요. 동네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 동네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그거군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 같이 안 치우고 가면 그 동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적용되는 게 바로 셉테드인데요. 셉테드는 쉽게 말해서 도시를 좀 좋게 바꿔서 보기 좋게 바꿔서 좀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이런 설계 기법을 말합니다. 셉테드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뜻하는 말인가요? 정확히 이게 네, 어떤 맞습니다. 단어들의 합성어예요? 셉테드. 이 철자가 CPTED인데요. 이게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네임이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바꾸면서 범죄 발생 위험성을 크게 낮추는 그런 설계 기법이 바로 셉테드입니다. 셉테드. Crime 네.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원어민 자료. 진짜 재수없죠. 자, 그래서 줄여서 셉테드 하는데 이 셉테드가 그러면 실제로는 네.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의정부시 가능동인데요. 이 가능동이 의정부시에서 처음으로 이 셉테드 사업이 진행됐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제 담벼락이 보이시죠? 담벼락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이제 예쁜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앞에는 이게 벤치들이 있어서 벤치가 이제 주민들이 쉽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요, 이런 담벼락이 많이 있는데 담벼락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화사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밤이 되면은 이 동네 이런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다양한 조명들이 길거리 구석구석을 비춰서 밤이 돼도 환한 그런 동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동네에 적용됐던 셉테드입니다. 그러네요. 이 셉테드가 적용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찾아봤더니 이 동네의 범죄 발생률이 셉테드를 적용하고 나서 무려 72%나
감소됐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와, 지금 벌써 화사한 얘기, 뭐 범죄율 감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주민들 반응 먼저 좋고요. 제가 앞서서 이 동네 범죄 발생률이 72%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동네에 뭐 이런 그림 좀 그려놨다고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증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계신 한 주민인데요. 네.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인상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신 게 진짜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머니. 제가 앞서서 이 동네 범죄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네, 저기 동네가 환해지니까 범죄 예방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줄은 이유, 요인에 대해서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컴컴해서 범죄 예방이 컴컴해서. 많이 네. 저기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곳곳마다 네.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보안등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또 방범용 CCTV가 많이 오, 생겨서 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다고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도 근데 그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림 그리셨어요? 네, 그림 그리셨다고요? 네, 네. 아, 정말요? 네. 어머니 그림 그림은 어디 있어요? 저는 저기 의원과 곧 담벼락에 아, 오늘 거기 가서 할 거라며. 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다 보는 앞에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도둑들이 여기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 시대의 지적인 훈남 이지훈 기자가 현장에 잘 전해줬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담배꽁초나 쓰레기 누가 하나가 버리면 계속 다른 사람이 맞아요. 버리잖아요. 네. 깨진 유리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환하게 해놓고 이쁜 그림 그려놓고 하니까 범죄가 사라진더라. 그럼요. 저거는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동네도 밝혀주고 범죄율도 낮춰주고 또 예쁜 것도 많이 보여주고 좋네요. 셉티드 사업에 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는 예산. 예산 또 예산. 최고. 그 전에 또 돈 얘기 나오면 밤거리를 환하게. 자, 우리 동네도 도입 시급. 자, 안전한 동네 쭉쭉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 변호사님 실제로 이 셉테드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방범등 색깔을 조명을 네. 그 하얀 것에서 블루로 바꿨습니다. 네. 범죄가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이 방범등을 주변에 많이 설치하면은 야간에 부녀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밝은 곳에서는 범죄가 잘 안 보통 어두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해주면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이 도시는 부자인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셉티드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이 저는 가난한 동네. 그럼 그렇죠. 가난한 동네를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예산 지원해줘야죠. 예산 돈. 그리고 경찰서도 또 구청, 네. 시청도 가난한 동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는 또 있지만 또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또 돈 예산이었는데 참 갑갑할 노릇인데 국장님 결국 또 돈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돈도 돈이지만 아까 그 의정부 주민께서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지역 사회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저렇게 노력을 통해서 범죄율을 낮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 가 보면은 동네 주민들 학부모들이 대여섯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학교 주변 또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병 전우회라든가 일부 이제 그런 봉사 단체가 있긴 한데 그런 걸 이제 조직적으로 좀 지역 그 자치 주민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범죄 예방 활동을 봉사 차원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무료로 봉사하면 그러니까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약간의 그 비용을 좀 부담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전기 충격기 뭐 이런 거 좀 구매를 하도록 한다든지 네. 그렇게 지역 사회가 치안을 스스로 좀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합니다. 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불 꺼진 야간에 사람도 없는 불만 켜진 치안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범죄가 없으니까 거기에 경찰관 배치 안 해도 된다. 그냥 불만 켜놓어 있자.
아니면 빈 파출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자, 다음 키워드 쭉쭉 보이는데요. 이번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약간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같은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 키워드 적은 우리 기자님, 너 이름이 뭐니? 반갑습니다. 아,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목포의 아이돌 고정민 기자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낭만이 있는 항구도시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남 토박이 터줏대감 고정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만나니까 진짜 반가운데요. 아니, 주변에서 목포의 아이돌 이야기 듣고 뭐라고 안 하던가요? 예, 다들 뭐라고 했습니다. 네가 뭐라고요? 무슨 아이돌이냐? 뭐 원래는 목포의 또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네, 근데 갑자기 뭐 아이돌로 둔갑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아이돌 같으면서 네. 가끔 그 돌 아이돌아이 같은 모습도 보여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 주제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아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예요. 자,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바로 신안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경찰서입니다. 어머, 신안군에 경찰서가 하나도 없다고 이게 사실입니까? 현재 신안군은 섬 70여 곳 정도에서 파출소나 치안센터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찰서 1명이 근무하는 나홀로 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한 18곳 정도에 있고요. 100명 정도도 채 되지 않은 경찰관들이 이 신안군의 전체 치안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치안 수요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경찰 인력도 이 인구수에 비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경찰 인력이 좀 비효율적으로 배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 업무량도 상당히 과중된 거 아닙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관들은 대부분 3일을 주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늘 출동대기 상태여서 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 CCTV가 많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염전 노예 사건이라든지 외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 신안군의 경찰서 설립이 논의가 됐고 현재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섬하면 대표적인 치안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많은데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님? 섬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섬에 근무하려면 가족하고 떨어져서 생활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섬에 근무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별로 그 또 사건이 없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섬 지역에서 술 먹고 뭐 행패 부리고 또 섬은 또 노인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유치장에 수감을 해야 되는데 유치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섬 지역에 경찰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섬에도 해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관도 있고 또 섬에 그 읍면단 지역 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좀 합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근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경찰관 승진하면은 섬 지역 근무, 의무 근무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정민 기자님, 꽤 오래된 얘기지만 신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염전노예 사건을 떠올리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섬지안 지역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언론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는 범죄고 섬은 섬이거든요. 익히들 아실 건데요. 염전 노예 사건 그리고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섬은 마치 지옥 같은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론은 이제 염전 노예를 섬 노예 그리고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연일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섬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강조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들어보니까 신안 역시 마계 인천처럼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고정민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큰 것 같네요. 네, 앞서 그 인천에서도 그런 마계 인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곳 신안 섬들도 참 그런 이미지가 부각됐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과거 신안에서 발생한 이런 나쁘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바로 섬과 연계가 돼서
그런 자극적인 조롱거리로 치부가 됐고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자면서 정부가 신안군에 경찰서 신설을 확정을 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인권 유린이 맞습니다. 그런데 섬은 고립됐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을 거란 막연한 상상력을 더해서 이 섬을 잠재적인 범죄의 원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입니다. 전라도 섬 노예, 악마의 섬, 심지어 홍어까지 도대체 홍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도 들어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서는 이제 이번 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찰서만 달랑 있다고 해서 치안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섬마다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다뤘던 의료 격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료진은 물론이고 공직사회도 섬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저라도 사실 그 차로 육지를 오갈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 생활은 근무 여건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할까요? 그 승진 가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수당을 더 챙겨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섬에 있는 관사도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요. 이 관사 이용도 예를 들어서 교사나 간호사, 그리고 경찰 직원을 같은 성별끼리 묶어서 함께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섬 치안만큼 무엇보다 협업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육지 그리고 해경은 바다, 소방은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업무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섬과 바다는 너무나도 넓고 또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관들이 이렇게 무전망을 공유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관들을 묶어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솔루션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박 변호사님 실제로 경찰들이 섬 지역에 근무하는 건 이제 꺼리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센티브들이 도움이 될까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섬에 가면은 가족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승진할 때 가점을 주고 이 섬도 격오지기 때문에 수당도 주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관사도 새로 신축해서 오히려 경찰서보다 더 잘해주면은 서로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안경찰서 전담 경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의무 복무로 섬에 2년씩 근무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해결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역대 최고로 열정적인 토크였어요. 아니 막 집중해서 들었는데 긴 시간이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막 설명에 빠져들었는데 국장님 원래 우리 목포의 아이돌 고정민 기자님이 이렇게 좀 열정적입니까? 아, 고정민 기자가 생긴 것도 저렇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노래만 잘해서 유엔 가서 BTS처럼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고정민 기자가 얘기할 때는 우리는 채널 고정. 그렇죠. 고정민의 고정. 좋습니다. 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진짜. 중간에 막 열변토하는 모습에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며 이야기해준 우리 고정민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섬 지역의 치안 부재에 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들 어떻게 들었는지 자, 소감 한번 들어주세요. 잘못된 이미지 앙돼요. 앙돼요. 사각지대 사라지기를. 자, 오늘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준 전국 기자단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에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과연 자, 어떻게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자, 이번 영상 함께 확인해 볼까요? 늦은 밤 다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들. 무슨 사건이라도 벌어진 걸까요? 골목골목 어두운 밤길을 누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마을을 사수하라.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 당진으로 가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이른 저녁. 약속이라도 한 듯 속속들이 건물 안으로 차가 들어오는데요. 빨리 와, 빨리. 얼른 오세요, 언니들.
차에서 내린 여성들이 하나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찰 조끼까지 갖춰 입고는 이분들 여기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당진시에 거주하는 엄마들로 구성된 이 모임의 이름은 엄마 순찰대. 당진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들이 모여서 저희 아이들을 지킨다고 해서 엄마 순찰.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따라가 볼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밖에서 돌아다니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하는 게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나와요. 오늘의 순찰은 시내에서부터 시작. 여기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오락실 주변에 그 주위가 굉장히 그렇거든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때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아직 집에 안 가고 뭐해? 아까부터 10시까지 있을 거야 여기? 아이들의 귀가를 독려하는 것도 엄마 순찰대의 주요한 임무라고 합니다. 가다가다 보시면 여기가 흡연이 가장 심한 장소라서 이게 다 학생들이 피운 흔적이에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이들의 흔적.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안 끄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담배들. 그것 때문에 불도 한 번씩 나고 그래요. 아이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마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순찰을 이어가는 당진 엄마 순찰대. 학생분들이 많이 피는 장소예요, 저희가? 아니요. 그냥 여기 당진에 널린 곳이 다 흡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요 겁이 없어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가서 막 해요. 너희는 안 피는 거지? 네, 저희는 완전 쎄해. 네. 뭐가 다 건강해요. 진짜 무슨 나이 들어도 저는 한 160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핑크색 좀 얘기해줘. 잘 가. 조심해. 예전에는 못 피게 하고 뭐 뺏고 뭐 이런 게 그랬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서 요즘에는 좋게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저런 장소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다시 순찰을 이어가는 엄마들. 이번엔 손전등에 의지한 채 건물 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잿더리가 생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다던 낯선 잿더리.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요. 인근 상가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장님, 골목 요 뒤에요. 저 잿더리 같이 페인트 통 하나 갖다 놨던데 사장님께서 갖다 놓으셨어요? 아니 담배를 피우려다 해서 너무 소리가지고서 하도 지저분해지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뭐 해가지고 흡연을 위해 후미진 골목을 찾아 들어오는 아이들. 이런 임시방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데요. 엄마 순찰대는 민원 해결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고요. 그러면 한 1, 2주 안에 해결이 돼서. 그렇게 선생님 좀 바뀌신 게 좀 동네에 있어요? 네,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바로 있어요.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작지만 큰 변화. 대표적인 곳이에요. 저희뿐이 아니라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바뀐 곳이에요. 늦은 시간이면 청소년들의 탈선이 이어지던 건물 뒤의 골목에는 가로등이 생겼고 담배꽁초도 찾아볼 수 없는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우선 편하잖아요. 우선 나와서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니까 앉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안 하는 것보다. 학생들 이름도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누구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 당진의 밤은 오늘도 평온하게 저물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덕에 동네 구석구석 오늘도 안전 이상 무. 돌아다니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닥 힘들진 않아요. 그냥 약간 습관? 버릇?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요. 아빠가 먼저 돌아가셔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 지키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도 한번 지켜보자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 3일을 계속 야간 순찰을 해요.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순찰대. 이제는 아이들 돌보는 진심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보듬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소리가 그때는 엄마 순찰 때가 그런 거 하는 거를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담스럽고 싫었대요. 근데 졸업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를 해줬던 게 뒤돌아서 보니까 좋다고 아주 좋은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해요. 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진이 안전한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당진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당진의 희망이라는 거. 엄마 순찰대 파이팅! 여기 마을을 지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갖고 성무동으로 빠질게요. 거기 내전길로 가세요. 폐가가 모여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청소년들이 모으기가 참 좋은 데죠. 육안으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비좁은 골목에 차를 정차한 후 손전등 안에 의지한 채 건물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경찰이 아닌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자율방범대. 경찰의 손에 못 닿아요. 여기는 경찰은 또 인력도 모자르지만 자율방범대라든지 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한 번씩 와봐서 예. 뭐가 있는지 없는지. 경광등을 따라간 곳엔 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순찰을 돌 때면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노숙자분들이 여기서 다리 깔고 누워있어갖고 우리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요? 네네네. 시골에서 살던 노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시골에서 안 살고 다 객지에서 사시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 방치된 빈집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에 자신이 사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자영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 낮에는 생업에서 생업 종사하시고 이제 야간에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네. 저희 공무원입니다. 선생님은 또 공무원? 네, 직장인이에요. 선생님도 네. 일 끝나고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월수금.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도 꼼꼼히 체크. 고장난 센서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진으로 한 번 더 기록을 남깁니다. 얘기하면은 이런 데는 바로바로 이제 또 고쳐주니까. 아찔한 사고를 막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쪽 뒤였거든요. 이쪽 뒤에가 이게 지금은 안에서 여자 목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체포를 했죠. 아가씨는 울고불고 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기꺼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가서 일단 잡아갖고 팔 꺾었죠. 그냥 쓰러뜨렸죠. 아, 다행히 뭐 다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 예.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그 당진시역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랑 같이 뭐 순찰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자율방범대 활동 이후 5대 범죄와 112 신고 수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꼭 범죄가 안 일어나더라도 여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는 알려주고 뭐 지자체에 알려줘서 그 해결해 나가는 걸 모색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늦은 밤까지도 방범대의 순찰은 계속됩니다. 이웃들을 형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남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그래도 지금까지 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한 동네를 지켜가는 사람들. 그 덕에 당진의 밤은 이상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야, 진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엄마 순찰대 그리고 또 우리 자율방범대 모습 보면서 당진이 아주 든든한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아까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이 그 동네에서 순찰한다고. 네. 우리나라도 있었네요. 아마 당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있을 것 같고요. 이거야말로 우리 지역 치안은 우리가 지킨다. 경찰 출신 계시지만 경찰력으로만은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그래갖고 동네 보안관 이런 활동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역시 그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자치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출신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경찰관이 저렇게 밤거리에 주민들과 같이 나와서 거닐어야 됩니다. 네.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저분들 순찰봉 저거 다 좀 지급해주고 조끼도 좀 든든하게 좀 해주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막 훈계하다 달려들 줄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전자충격기나 전자충격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차량도 너무 낡았더라고요. 차량도 좀 지원해주고 수당도 없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아니 경찰관이 할 일, 공무원이 할 일을 저분들이 해주는데 시나 그래도 경찰에서 막 지원해줘야 예산 막 지원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2. 오늘은 치안격차의 현실과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역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로맨틱 저널리스트 로저 윤경민 국장님,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네, 오늘은 사자성어 대신에 알파벳 4자로 하겠습니다. CCTV. 패스워드는 CCTV입니다. CCTV가 원래 이제 폐쇄 회로 TV잖아요. 클로즈 서킷 TV. 이걸 바꿔가지고 크라임 캡처 TV로 하겠습니다. 범죄자 포획 TV로. 모두 다 잡겠다 이거죠, 그죠? CCTV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 박상윤 변호사님?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또 범죄가 취약한 곳에 살고 있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위해서 좀 인력과 장비와 CCTV 예산 지원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시청이나 경찰서 이런 쪽이 좀 부자 동네에 있지 말고 이런 가난한 동네, 그래야 자꾸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곳에 있어야 되고, 경찰관들이 아까 자율방범대원들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야간에 같이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가진 자들이 좀 많이 베풀고 좀 그렇습니다. 나누고 해야 되겠군요, 그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로그인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약속!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 사진 좀 찍는다 하는 사람들, 여기 총 상금 300만 원 규모의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바로 은평구에서 주최하는 은평문화관광 플랫폼 사진 공모전인데요. 은평구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전국 각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 은평구의 관광 명소와 문화, 축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을 1인당 2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답니다. 접수는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은평구 또는 은평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띠링띠링.